힘내자. 무리하면서 30분이면 끝냅니다. 30분 뒤에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응? 30분 뒤에 보내주세요. 30분 어차피 수업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숙제가 다 돼 있으면. 네 시간 수업했잖아요. 힘들어? 그래도 할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다시 더 힘들어. 자, 무리식과 무리함수 보시면은 여기도 선생님이 시험에 일단 나오는 거 위주로만 일단 빠르게 설명 들어갈게요. 여기도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서 여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유리식과 유리함수보다 조금 더 내용이 적어요. 좀. 왜냐? 여기는 우리가 유리함수 할 때는 기본적으로 유리함수의 성질도 봤었고 유리함수 합성이나 이런 역함수 하는 거에 다 했었죠. 무리함수는 합성하고 역함수가 일단 합성은 안 나와요. 왜냐면 무리함수에 무리함수를 합성하는 순간 루트가 두 번 들어가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건 수능을 안 배웠어. 그래서 우리가 그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쪽은 안 나오고요. 그리고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도 사실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기본적으로 2차 함수다라는 것까지만 가장 기본형 그래프에서 그런 것좀 아시면 되고요. 우리가 꼭 봐야 될 거 위주로만 일단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무리식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라는 개념을 처음 배웠잖아. 무리수가 뭐죠? 무리수의 정의. 무리수가 뭐야? 지나요. 무리수 다른 거. 연우야. 무리수가 뭐야? 무리수가 다른 거. 당연히 다르겠지. 루트. 루트가 왜 나온 거야? 제곱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원래 무리수라는 게 이게 한자야. 누가 뭐야? 없애는 거. 니는. 비예요, 비. 그러니까 비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분수로 나타낼 수 없어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고요. 그래서 유리수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였잖아.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유리수의 유는 있을 이거든. 비가 있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이건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 그래서 무리수는 원래 정식 용어가 이게 수명하지 않는 무한분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여기서 일단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무리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x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꼴들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요건 우리가 고등상 상에서도 사실 했던 건데, 자, 결국은 요거 할 줄 알면 됩니다. 요거 뭘로 바꿀 수 있죠?
기본적으로 요거 관련해서 연산 문제들이 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이거 우리 다 했던 거잖아. 이건 좀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네, 이건 뭐 하나로 합칠 수도 있고 또 얘는 유리화 시키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유리화라는 개념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무리수끼리 더했을 때도 우리가 통분이라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그 통분이라는 것도 결국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이게 보통 해설지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거 계산할 때 얘를 유리화를 시키고 들어가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통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얘하고 지금 현재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통분만 해도 어떻게 돼요? 네, 자동으로 유리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결국엔 무리식은 가장 첫 번째가 다 연산이에요. 그래서 연산 잘 할 줄 아니 물어보는 문제들이 꼭 나올 텐데 그래서 이런 거 간단하게 만들기 전에 혹시나 통분만 해도 유리화가 진행되지 않는지 꼭 확인. 오케이? 안 그러면 두 번, 세 번 절차를 또 거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통분만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고 뭐 어려운 게 없어.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 절대값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무리수끼리, 무리식끼리 연산하는 거. 오케이? 요것만 할 줄 알면 바로 무리함수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 이상 물어보는 게 없어요, 이렇게. 무리함수는요. 자, 우리가 유리함수는 기본 개형이 몇 가지였지? 두 가지였죠. 1사분면 3사분면 지나거나 2사분면 4사분면 지나거나. 무리함수는 기본이 몇 가지? 네,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 fx를 가장 기본형의 그래프에서 시작을 하면은 자, 요거에서부터 다 시작을 하는 거야. 모든 그래프. 그래서 일단 요 네 가지 그래프 중에 하나를 먼저 빨리 몇 번 그래프냐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각각을 1번, 2번, 3번, 4번 그래프라고 봤을 때 자, 1번 그래프가 되려면 A하고 B가 더 돼야 됩니다. 네, 다 양수가 됩니다. 2번 그래프. 네, A는 양수, B는 분수예요. 3번. 투더함수. 4번.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가면 되냐면 자 우리 도형의 이동 배웠죠? 그 중에 대칭 이동 배웠죠? 대칭 이동 생각을 해보면 자 1번 그래프가 가장 기본이야. 여기에서 자요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이죠. y축 대칭이 되려면 뭐에 마이너스부터 해야 돼? x마이너스부터 해야 때문에 b가 음수가 되는 거고 얘는 원점 대칭 꼴이죠. 둘 다 마이너스가 붙고 얘는 x축 대칭이기 때문에 y에 해당하는 이 a만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 그래프에서부터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겁니다. 무리함수의 성질 중 하나가 뭐냐면 자 무리수가 실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항상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제곱수요? 꼭 제곱수가 아니어도 되죠. 이거요. 루트 A가 실수가 되면 조건.
조건 보다 크거나 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오케이? 0 이상이 돼야 실수가 되는 거죠. 0보다 작은 우리 로퍼스라고 배웠잖아. 여기까지 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항상 0 이상의 값에만 실수로 정의가 돼주기 때문에 그래서 1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A하고 B가 둘 다 0보다 크다면 일단 X가 0 이상이 돼야 이 안에 있는 수가 0 이상이 돼버렸죠. 오케이? 그래서 무리함수는 다른 함수들과는 다르게 뭐 다항함수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유리함수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얘는 그래프가 시작하는 점이 존재해요. 오케이? 그 특정한 값 전이나 이쪽 그래프들은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은 쪽으로만 정의가 되고 이 1번하고 4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부터 그 이상의 부분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정의력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몇 번 그래프냐를 보다는 최대한 빨리 찾는 게 첫 번째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자, 얘는 가장 기본형의 그래프가 몇 번 그래프? 3번 네, 3번입니다. 빠르게 파악해낼게 루트 바로 앞에 붙어있는 요 부. 이게 A예요. 그리고 X 바로 앞에 붙어있는 요 부. 이게 B의 부입니다. 오케이? 그럼 3번 그래프로부터 결국은 뭐냐면 가장 기본 그래프를 1번으로 잡아주고 2번, 3번, 4번 그래프는 대칭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나머지 여기 추가되는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인수들 있죠? 얘네들은 평행이동으로 그냥 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원래 기본 그래프가 얘였던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라는 요 그래프를 x축을 얼마만큼 표현했을까? 3만큼 y축으로 2 평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가 시작점이 되고 아까 기본 모양이 3번 그래프였죠? 내가 이렇게 그래프가 오케이? 그래서 결국 뭐냐 이 그래프 시작점을 보시면 어차피 맨 가장 기본 그래프의 시작점에 무조건 이 네 가지 그래프 다 0,0에서 출발하지. 그래서 여기에 좌표가 딱 주어지면 결국 이 그래프가 기본 그래프로부터 x축으로 y축으로 얼마큼 평행되는지를 재려보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요거를 보고 이제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얘는 몇 번 그래프예요? 네, 얘는 2번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그래프를 x축을 얼마큼? 3만큼 y축을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걸 최대한 빨리 그려내는 게 첫 번째. 돼요.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주구장창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함수도 어떤 특정한 구간 주어지고 그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무리함수는 최대치로 찾기가 되게 편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유리함수와 다르게. 왜일까? 무리함수는 어차피 한쪽 방향으로만 나가기도 하고요. 증가하던 애는 계속 증가만 하고요. 감소하는 애는 계속 감소만 해요. 그래서 1, 2, 3번, 1, 2, 3, 4 중에 개형만 잡아내면 최대 최소가 무조건 그냥 빨리 나올 수 있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1번 그래프 같은 경우나 3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x가 커지면서 증가만 하죠. 그래서 x가 더 작은 놈에서 무조건 최소, x가 가장 큰 놈에서 최대 무조건. 그리고 2번하고 4번 그래프 개형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꼴이죠. 그래서 x가 작은 놈에서 최대값, x가 가장 큰 놈에서 최소값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개형만 잡아내면 끝이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합성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지금 현재 안 나옵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무리함수는 결국 이제 역함수인데 역함수가 좀 봅시다. 자, 가장 기본 그래프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이놈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역함수가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네, x랑 y랑 자리 바꿀 거 아니야.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뭐 해야 돼? 제곱. 네, 그래서 y는 x 제곱이 되죠. 근데 이렇게만 쓰면 틀려요. 왜죠? 네, 범위를 안 쓴 거예요. 보세요. 얘 x 정의역 범위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 더 써야 되고. 최역의 범위. y의 범위. 얘도 0 이상이 없어. 맞죠? 근데 봐봐. 우리가 이 과정에서 x와 y를 자리를 바꿨어? 그럼 자연스럽게 얘하고 얘가 어떻게 돼? 얘도 자리를 바뀌어야 돼. 돼요? 좀 둘 다 0 이상이었어가지고 어차피 바꿔도 똑같아 보이는 거지 원래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꿨을 때 x가 0 이상인 부분만 정의가 돼야 돼. 다 그릴 수도 없어. 그래서 결국에 이거 루트 x도 잘 보시면 요 그래프가 사실은 y는 x에 대해서 지칭을 하면은 이런 2차원적으로 나오는 거죠. 아주짜리.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요. 무리함수하고 어떤 역함수하고 만나면 교점 찾으래.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역함수를 구해서 간다 그러면 루트 x라는 식하고 x 제곱이랑 만나려면 이거 구하려면 뭐 해야 되죠? 양면 제곱해서 그럼 4차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그 4차만 씹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뭘로 푸는 거다? 루트 x랑 만나는 거 찾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요걸로 그냥 봐도 되고 아니면 얘랑 만나는 거 찾아도 되고. 어차피 같이 만날 테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고요. 네, 좀 팁이 있습니다. 역함수가 때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팁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거에 역함수 구하세요. 이게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할까? 원래 x하고 다 자리 바꾼 다음에 플러스 1 넘기고 양면 제곱해서 뭐 가겠지. 맞아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자, 이제 팁인데 잘 생각해봐. 어차피 역함수를 구하는 원리 자체가 ymax 대칭꼴이죠. 맞아? 그럼 잘 봐. 자, 원래 얘는 가장 기본 그래프 루트 x에서 출발을 했겠지. 얘를 갖다가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을 한 거죠? 그럼 얘를 어차피 역함수를 구하면 다른 거 몰라도 얘는 y는 x제곱이 됐었잖아. 맞아요? 그럼 이 평이동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네, 얘도 바꿀 거 아니야. 그럼 얘도 x축을 얼마큼? 1만큼으로 바뀌고 y축은 2만큼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정역이 x가 2 이상이고 치역이 보면 어떻게 돼? y는 1 이상이죠. 그럼 얘도 역함수로 치면 정의의 범위가 어떻게 바뀌어요? x가 1 이상인 걸로 바뀌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결국에 그래프 식이 어떻게 되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해놓고 y축으로 이만큼 평이동을 해. x축으로 해놓고 y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하고 얘는 x가 정의의 범위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가면 굳이 우리가 y하고 x하고 뒤집어서 식이 복잡해졌을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오케이? 요거 조금만 더 응용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될까? 얘 역함수. X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자, 얘도 보시면 기본 그래프를 먼저 찾아. 기본 그래프 얘죠. 얘를 x축으로 넣을까? 이만큼 y축으로? 한번 페이드 한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역함수로 바뀌게 되면 S하고 Y 자체 차이 바뀔 거 아니야? 그럼 기본 그래프 어떻게? Y는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에 정렬해 보면 밑에 거요? 네. X가 3가 x가 3 이상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x축으로 얼마큼 편이동? y축으로 얼마큼 편이동된 그래프이기 때문에 식을 구하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돼요? 그래서 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단티 됐습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쌤이 항상 연습시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수원으로 가든 수투로 가든 쌤은 항상 함수를 어떤 식으로 가르쳐 주냐면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 걔를 가지고 무조건 편의동과 대치동 두 개만 건드려요. 고등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그래프는 기본 그래프에서 x축을 얼마큼 y축을 얼마큼 편의동했고 혹시나 x나 y의 마이너스 값이 붙으면 대칭이동. 그것만 가지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교육과정에 그나마 하나 붙어있는 게 절대값 그래프.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 가우스 기호 있는 것까지 다 했었는데 가우스 기호는 이제 사라졌고요. 근데 그 가우스 함수도 그릴 줄 알아야 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수투가 써. 수투가 하면 좀 하게 될 거고. 지금은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모든 그래프들을 다 저걸로만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저렇게 좀 단순화시키는 거 좀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도형이 이동할 때 쌤이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텐데 됐나요? 그럼 얘도 결국에는 마지막 과정이 위치관계거든. 그래서 얘도 봐봐. 얘도 보면은 이 루트 안에 x가 들어가게 되면 항상 정의역의 범위가 제한되지. 범위가 제한되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무리함수와 어떤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 관련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돼? 얘도 이거거든. 예를 들어서 연놈하고 얘하고 이 k 값의 범위에 따라서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이제 따져볼 거거든. 그렇게 봤을 때 원래 이거 풀려면 뭐부터 해야 돼? 양은 제곱하겠죠? 왜 루트가 씌워져 있는 거 연산이 안 되니까. 그럼 얘가 x-2가 될 거고 이게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이 될 거잖아.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이네 라고 해서 이거 그냥 판교식 떼내버리면 안 된다고. 무작정. 왜? 왜일까요? 이유가 쌤이 우리 유리함수 할 때도 똑같이 설명했던 건데 정역이 제한이 되는 순간 이 판별식을 쓰는 전제 조건이 뭐야? 실수 네, 실수 전범위였을 때 한해서야 원래 마음 놓고 쓰는 거는. 근데 얘는 정역이 얼마 이상으로? 2 이상으로 제한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냥 그려보면 여기서 접하긴 하죠. 그리고 이게 뚫고 지나가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지. 근데 그러다가 요 2,0을 지나서 만나기 시작하면 판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근데 판별식 써보면 이 접할 때보다 그래프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밖에 안 나와. 판별식 써보면 왜? 이게 반영이 안 되거든. 실제 무리함수는 밑에 그래프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 생으로 판별식으로만 놓고 풀면은 이 그래프로 보는 거 우리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의역이 제한이 되면 항상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 무조건 그래프로 띄워놓고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접할 때가 필요하긴 하니까 판별식을 이용을 하는데 이해돼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안 만나거나 하는 거는 그래프를 표시를 해보면서 확인해야 돼. 아무 다 틀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보다는 조금 더 단순해요, 문제가. 이거 이상으로 좀 많이 응용돼서, 왜냐면 이게 합성함수를 못 건네다 보니까 합성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같이 엮어서 나오는 문제를 못 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죠, 이제 분명히. 그 정도만 좀 할 줄 아시면 돼요. 내용 이게 끝이야. 되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무리함수를 끝낼 거고요. 얘를 교과서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수요일날 단어하고 있는 사람? 수요일 뭐 있어? 7시 단어하고 있어. 몇 시 끝내? 9시 끝내. 이게 왜 물어보냐면 좀 있으면 이제 시험 테이블만 들어가고 하다가 중간중간에 선생님 수요일 날에도 약간 수업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 중식으로. 그랬을 때 시간 확보를 좀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시험 범위가 원방이 일단 거기다 들어가기 때문에 원방에서부터 쭉 진행되면 원방에서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쓸 수도 있어서 이번에 방학 특강 들었던 친구들은 그나마 좀 괜찮긴 할 텐데 어려운 문제 많이 풀었어요? 많이 안 풀었어요? 앞으로 쌤이 드릴 문제는 대부분 훨씬 어려울 거거든? 왜냐면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거죠. 그 어려운 거를 어떻게 쉽게 풀 거냐니까. 원방이 그런 게 많아서. 근데 그게 충분히 여러분이 자유전제를 쓰기 전에는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럼 이게 또 어설프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시험 때는 못 쓰거든. 틀릴까봐. 그럼 또 의미가 없어. 그거를 좀 연습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고. 좀 잘해야 되고요. 오늘 원방 괜찮아? 저요? 알려주지. 액션. 엄마 어때? 어려워?